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스타필드 매장을 갔는데요. 요즘 핫하죠. 여기에 남자들의 어떤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위스키 매장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바로 옆에 가니까 TV 매장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가니까 추억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전자게임 매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카테고리들이 매장 카테고리별로 분리해서 진열을 했다면 지금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등산을 즐기는 40대 중반의 남자라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비즈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B2B 비즈니스든 B2C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고객과 만나는 그 접점에서 최종 소비가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객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책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삶과 같이 개성과 욕망을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 이 책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비즈니스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제안해야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고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무지 매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매장 가보시면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고객들이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무지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합니다. 요즘 대세이고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구, 이불, 옷, 그리고 생활용품, 소품, 문구류에 이르기까지 아주 절제되고 단순한 디자인이 반영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지 매장을 가면요, 그냥 특별히 뭔가 사야겠다라고 들어가지 않아도 연결되어지는 연결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객단가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 매장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런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장 중에서 러쉬라고 하는 천연 화장품 이런 매장이죠. 이 매장은요, 동밀 실험을 하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요, 중국 시장을 포기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요, 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생활용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검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은 안 한다고 하면서도 다 해서 들어가지만은 러시는 아직까지도 중국 매장을 포기하고 있죠. 이 뭡니까? 친환경주의, 동물 보호, 동물을 애호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매장으로 오세요. 가장 많은 애호가들, 그러니까 고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팬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러쉬 매장은 굉장히 이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매장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품 카테고리를,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고객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의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 추종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문화와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브랜드, 이것을 우리는 캠페이닝 브랜드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 모여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해, 이런 사람들 같이 즐겁게 한번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도요, 제품 자체보다는 솔루션이 중요하고 솔루션보다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라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관찰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의, 식, 주, 휴, 미, 락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문화를 만들어내면 상품은 저절로 팔리게 돼 있죠. 할리 데이비슨의 경영자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자유와 거친 환경을 판매합니다. 오토바이는 슬쩍 거기에 끼워 팔 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창출해낸 기업은 결국은 그 기업들의 솔루션과 상품들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라이프 스타일은요,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기가 경험한 좋아 보이는 어떤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왜 어디서 생겼는지 그거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 비즈니스맨들은요, 내가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고객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가, 예를 들면요,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웰빙 라이프 스타일,
미니멀리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회계 라이프 스타일, 라곰 라이프 스타일. 이거 외에도요, 뭐 자연주의, 친환경주의, 혹은 익스트림 라이프 스타일,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는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해낸 브랜드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럭셔리한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삶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약간은 내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 소확행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그 멋스러움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요, 결코 할인 잘 안 합니다. 싼 물건 안 만들어냅니다. 왜냐? 싼 물건을 만들어내고 할인을 하면 벌써 자신들의 고객이 럭셔리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거 기분 나쁘죠. 안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보면요, 츠타야 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요, 서점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책을 통해서 관련된 의식주 의미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요리책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리 매장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 요리를 파스타를 만들고 어떤 우동을 만들고 이러면서요, 요리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다 파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견학도 많이 가고요, 저희 경영자들이랑도 한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일본의 소비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40, 50대 중년층들, 소비력이 있는 중년의 여유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지향하는 청년층들도 츠타야를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 이런 여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중년, 장년층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어 있죠. 킨포크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잡지 회사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요, 음식 만드는 방식과 레시피를 매거진을 통해서 나눌 뿐 아니라 오프라인 샵을 만들고 쿠킹 쇼를 만들면서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얻어내는 것이죠. 배드파머스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정말 산무죠. 이 첨가물, 그 다음에 설탕, 뭐 화학적인 어떤 조미료들,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는 형태로 자연주의 웰빙형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들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요. 가인즈 캠퍼스도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경영자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영자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거래처를 만들고 견학하고 탐방하고 교육받고 직원들과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직원들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학습하고 배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있죠. 그게 가인즈 캠퍼스가 추구하는 경영자의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객을 만들지 말고 팬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비즈니스의 격언인데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을 팬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팬으로 만들려면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제시했을 때에 결국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서는요,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후반부에는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실천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찰 속에서 솔루션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아닙니다만, 이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이 엄마 큐레이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엄마는요, 자녀에게 너 이거 해 라고 말을 할 때 자녀의 모든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감히 자녀가 거절할 수가 없죠. 야, 너 어저께 이거 먹었으니 오늘 이거 먹어. 야, 너는 지금 이거 괜찮지만 조금 큰 거 입어. 너 빨리 클 거야. 이런 식으로 자녀의 모든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제안을 하는 엄마 큐레이션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게 되면요, 고객을 깊이 관찰하면 아이고 고객님 이거 하세요, 더 이상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타벅스를 예를 들 때요, 커피 마시러 온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고작 샌드위치? 그리고 디저트? 그렇지 않죠. 스타벅스는요, 이 럭셔리한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샌드위치하고 디저트를 팔 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타벅스 굿즈들을 팔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타벅스 노트 한두 번 안 써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결코 싸게 만들질 않습니다. 비쌉니다. 왜냐?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이 아닌 진정한 팬을 얻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려면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을 제품 후기, 서포터즈, 제품을 만들 때 그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계 최초의 소비자 팬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 데이비슨 팬 클럽은요, 정기적으로 본사에서 모여서 팬들이 이 할리 데이비슨에 관련돼서 자신들은 어떻게 할리 데이비슨을 사용하고 있고 이걸 타고 어디 가서 여행을 했고 그들이 앞에 나가서 본사에 와서요, 무대에서 발표하고 할리 데이비슨과 함께 맥주를 즐기고 이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라이프스타일 팬을 만드는 브랜드들은요, 최근에 이런 고객 중심의 행사들을 많이 해가는 것을 유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이프스타일, 여러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서 그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한 이전, 이후에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분석한다면 사업의 기회, 추가적인 연결, 판매, 상품 포트폴리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